바로 올해 3월 초의 일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중동 문제로 한창 시끄러울 때였죠. 그때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고점에서 20%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을 그야말로 공포로 몰아넣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무서운 하락 뒤에 정말 놀랍도록 낙관적인 전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극명한 역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폭락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그냥 건강한 조정일까? 아니면 정말 본격적인 붕괴의 시작일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당시 상황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작년 4월 저점 이후에 올해 2월 말 최고점까지 무려 176%나 폭등했어요. 정말 엄청난 상승세였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 3월 4일 단 하루 만에 12%가 떨어졌고 며칠 만에 고점 대비 총 20%가 빠지면서 기술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해 버렸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속도가 그야말로 숨막힐 정도였죠.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서 다들 팔아야 한다고 외칠 때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였는데요. 그들은 시장의 패닉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놀라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그냥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시장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순간에 이걸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자기들 전망치를 오히려 더 높게 올리는 그런 역발상적인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그들의 낙관론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슬라이드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코스피 연말 목표치가 6,400이었는데 이걸 7,000으로 확 올려잡았어요. 참고로 이 전망이 나온 게 3월 12일이었고 당시 코스피는 5,583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5% 이상 더 오를 거라고 본 거죠. 골드만삭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주식 전략가인 티모시 모는 이 하락을 약세장의 시작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조정이라고 재정의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렇게 폭등했으니 이런 조정은 당연한 거고 곧 회복해서 새로운 고점을 뚫을 거라고 분석한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골드만삭스는 뭘 믿고 이렇게 강력한 전망을 내놓은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한 산업의 압도적인 힘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핵심 동력원, 반도체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이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마존 웹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인데요. 바로 이 회사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주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 기업들의 2026년 이익 성장률을 왜 무려 130%로 예측했냐?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이라는 거죠.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수요는 폭발하는데 디램이랑 낸드는 둘 다 공급이 기록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메모리 가격을 급등시키고 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구조상 이 가격 상승분이 거의 그대로 엄청난 이익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반도체가 핵심 엔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강세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의 다각화된 펀더멘털이 이 전망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분석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러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죠. 코스피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충격이 와도 회복이 빨랐고 주가 수익 비율 같은 지표를 봐도 8.8배 수준으로 아주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순매도 상태라 포지션 부담도 적고 심지어 3월 5일에 10%나 반등하면서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한국 경제의 미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AI와 관련된 로봇이나 전력기기부터 방산이나 조선 같은 전통 강자들,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전 세계를 휩쓰는 K컬처까지 이 모든 게 한국 경제가 아주 탄탄하게 다각화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 분석가들의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시각을 좀 바꿔서 이 산업의 한가운데 있는 핵심 기업 리더의 장기적인 전략 비전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비전은 앞에서 본 전망에 아주 강력한 현실감을 더해줍니다.
바로 올해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리더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은 아주 강력하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강세가 그냥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2030년대까지 쭉 이어질 장기적인 전략적 우위라는 걸 분명히 한 거죠. 최 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HBM4 같은 차세대 칩을 하나 개발해서 데이터 센터에 실제로 탑재하고 그 성능을 완전히 검증하기까지는 최소 4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더 길고 더 강한 슈퍼사이클 가설을 뒷받침하는 거죠. 오늘날의 기술 리더십은 결국 수년간의 투자가 쌓인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가졌던 그 역설이 좀 풀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는 기술력이 이끄는 아주 거대하고 장기적인 펀더멘털이라는 큰 흐름 앞에 그저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는 그림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반도체 엔진과 AI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명확한 비전.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상승 궤도는 과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